목에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오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목에 둘러 보이는 따뜻한 그 무엇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꽤 사이즈가 작지 않은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를 예쁘게 우리 고양이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정말 제가 여기서 사라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의 전당의 정다미입니다. 네, 우리 기획자님. 공연장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슈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7개의 공연장이 동시에 돌아가는 때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관객이 가장 많이 찼을 때가 2,200여석 정도 하루에. 돼요. 그렇죠. 한 타임에. 2,200명의 소중한 고객님들이 또 너무나 본인들의 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또 저희는 거기에 또 응대를 해야 되고 가장 1번의 목적은 쾌적한 공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다른 관객에게도 피해를 드리지 않게 안전하고 공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관리 운영자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돌발 행동을 하시거나 네.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민폐 거기에 꼭 있다. 있죠? 있죠. 많아도 너무 많지만 컴플레인 횟수로 가장 빈번하게 많은 사례가 또 있어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같이 보고 싶잖아요.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저는 꼭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령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는 취약 아동 이상부터가 입장 연령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키도 작고 더 어려 보이는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라고 어머니한테 안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 1학년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니구나. 약간 쎄한 그 느낌을 받고 이제 우리 어린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6살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조용하고 얌전하게 공연을 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이는 힘들어서 나오거나 소음을 좀 발생시켜서 오히려 그 옆에 주변 고객이 항의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또 상황이 빈번한 횟수로는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네, 어떤 그 가장 심리 어렵습니다. 상황?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상황은 사실 저희는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그 목에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오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에 둘러 보이는 따뜻한 그 무엇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꽤 사이즈가 작지 않은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를 예쁘게 허처럼 마치.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고양이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방금처럼 순간 1초가 멈췄어요.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고양이가 아닐 거야. 네, 이건 고양이가 아닐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고양이여서 그 관객분과 한참 또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사실 설득의 시간은 설득은 드릴 수 있지만 다른 관객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과 그쵸.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다른 관람객들의 또 입장이나 관람에 방해가 될까 봐 사실은 조마조마하거든요. 고양이를 데리고 간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거기서부터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소 불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많은 경험을 하셨군요. 그렇죠. 너무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또 기억나는 그 경우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서 이번에도 제가 잘못 봤을 거야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케이지는 메뚜기가 들어있는 케이지였어요. 우리 메뚜기도 같이 클래식을 들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 설득의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물론 같이 입장을 하지 못하셨고요. 네. 네, 고양이하고 이제 메뚜기 들어봤고요. 또 혹시 기억에 남는 상황들이 있으세요?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중에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음이 들린다고 컴플레인이 와서 이제 어둠 속에서 저희들은 약간 조명을 켜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미리 준비해온 족발을 약간 암열해서 드시고 계셔서 이제 어르신이셨어요. 당이 떨어져서 먹은 건데 내가 죽는 게 낫겠냐. 공연을 참고 보는 게 낫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여기서 사라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상황에서 순간순간에 또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그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저희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약간 지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3분이 넘어서면 일반 입장이 안 되고 사실 정시 입장이에요. 정시까지만 입장이 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약간 근무를 한다든가 음악 소리가 큰 장면이라든가 그래도 조명이 좀 더 조도가 낮을 때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안 드리게 이제 입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각한 관객분들은 항상 이유가 많습니다. 저도 그 이유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입장이 안 되세요. 공연에 방해가 되면 안 돼서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 모든 관람객들을 위해서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정시에 그리고 많은 사연은 꼭 숨기고 이 공연장에 맞게 모두를 위해서 또 고객님들을 위해서도 꼭 그 룰을 지켜주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또 기억에 남는 관람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민폐 고객들도 있지만 네. 좀 매너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모셨으니까 좀 여쭙고 싶은 게 공연장에서의 매너를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클래식 공연을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박수를 이때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그것도 되게 눈치 보인다.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공연장 오시는 분들한테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라고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박수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매너인데 이제 중간 악장만 끝나면 또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나도 모르게 또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세요. 벌떡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있죠. 가장 또 위험한 경우는 악장 간의 박수를 어떤 관객분이 한번 치셨어요. 그 옆에 모든 관객들이 파도처럼 또 박수의 물결이 생겨서 치나 보다 스타트를 해주신 거죠. 이 악장과 악장 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그 다음 악장과 음악의 연결이 공연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방해되는 순간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저는 이 감동은 좀 누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누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모든 공연이 끝나고 잔여음까지 다 끝났을 때 그때 온몸으로 기립박수든 또 마음을 담은 어떤 박수든 그때 온몸으로 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모를 때는 오히려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공연의 흐름에 전혀 방해도 안 되고 본인도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지막에 기립박수로 답해 주시면 칠까 고맙겠습니다. 말까 애매할 때는 그냥 치지 마라. 네, 잘못 가면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기억해 네. 두면 좋을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 반입은 안 되고 당연히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 또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 그것도 왜 결단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무음으로 되어 있을 거야라고 믿지 마시고 그냥 꺼내세요 지금. 이제 특히 장르가 클래식인 경우 조용한 클래식 선율이 흐를 때 진동 소리 또 안에서 물론 건조해서 사탕을 껍질을 벗겨서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정말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타 모든 소음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그것만은 꼭 공연장 안에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일단 공연에 오롯이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공연에 몰입하는 본인의 마음가짐 역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앵콜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돼요? 앵콜은 사실 뭐 장르마다의 특징, 그날의 공연은 어떤 공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만의 공연이기 때문에 오페라 앵콜곡으로는 2곡, 3곡, 뭐 아니면 4곡까지도 제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튼콜 박수라고 하죠. 커튼콜도 3번, 또 5번 그렇게까지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의 공연 그리고 그날의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콜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매너가 아닌 거죠. 맞아요. 제가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바로 끝나고 저 바로 퇴장했어요. 저 집에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야는 나한테 너무 멀고 어려워라고 네.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상에서 어떤 클래식이나 그런 공연을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특히 클래식 장르를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게 느낀다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 알아야 되고 또 미술 사조처럼 그 시대별 그 역사별 작곡가 또 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걸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버리시면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 이 작곡가 누구지? 전 작곡가부터 좋아하는 곡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듣다 보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취향이 생기고 그 작게 누적되는 그것들이 곧 나의 문화예술 생활이지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만 좀 피해 주시면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연을 현장에서 듣기 전에 어떤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또 CD로 들여보고 그거에 대한 또 자기 느낌을 가진 다음에 현장에서 실연으로 듣고 비교해보고 횟수를 늘린다면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클래식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쨌든 되게 많은 공연들을 또 기획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첫 공연? 아니면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 있으세요? 그 진짜 딱 20년 전이었는데요. 오페라 마술피리의 프로그램 판매대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판매를 했어요. 이제 나의 첫 오페라로 꼽히는 게 마술피리예요. 너무나 뭐 모차르트의 음악이 일상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고 아주 빈번하게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에게도 첫 오페라를 꼽으라면 전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뭐 공연장을 아이들이 혼자 자발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테고 네네. 어느 시기부터 좀 접하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뭔가 느끼고 배울 수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린이 공연은 그 개월수 이상에는 무조건 다 즐겁게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 클래식, 오페라, 발레, 클래식 기준이라면 취약 이상을 공연장에 입장하시면서 그래도 좋아하는 작곡가 위주로 그리고 아이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난이도가 있는 공연은 제발 참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자녀를 데리고 아주 큰 기대를 갖고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제가 더 설레이더라고요. 우리 아들과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함께 한다는 설레임을 갖고 갔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왜 배우들은 대화를 안 해요? 왜 목소리를 안 내요? 왜 움직이기만 해요? 내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30분 만에 이제 퇴장을 하게 됐어요. 엄마의 욕심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그 욕심이 아이를 공연장과 끊어버릴 수 있다. 더욱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막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아이의 첫 오페라 공연을 제가 캐치를 봤거든요. 그래도 호두까기 인형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공연장입니다. 공연과 전시는 일상의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또 일상의 기쁨과 또 나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먼저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